그날 아침 나는 가장 먼저 일어났다. 해가 뜨기 전이었다. 부엌 창문에 서리가 얇게 내려앉아 있었다. 나는 물을 올리고 냄비를 꺼내고 다시 내려놓았다. 손이 잠시 멈췄다. 김장은 늘 내가 시작하던 일이었다. 누가 말하지 않아도 계절이 오면 몸이 먼저 움직였다. 하지만 그날은 몸이 말을 듣지 않았다. 부엌 불을 켜지 않은 채 마당으로 나갔다. 장독대 앞에는 배추 상자가 3개 놓여 있었다. 며느리가 어젯밤 늦게 들여놓은 것 같았다. 상자 위에 붙은 송장에는 내 이름이 없었다. 나는 그 종이를 떼어내려다 그대로 두었다. 차가운 공기가 폐 깊숙이 들어왔다. 기침이 나올 것 같았지만 참았다. 그날의 공기는 이상하게도 소리가 컸다. 문지방을 밟는 소리, 마당 자갈이 구르는 소리, 멀리서 차가 지나가는 소리까지 또렷했다. 나는 고무장갑이 들어있는 서랍을 열었다가 닫았다. 서랍 안쪽에 접힌 앞치마가 보였다. 얼룩이 남아있는 앞치마였다. 작년 김장 때 묻은 고춧가루 자국이 아직 지워지지 않은 채였다. 나는 그 앞치마를 꺼내지 않았다. 대신 손을 씻었다. 물은 차가웠다. 수건으로 손을 닦으면서 손등의 주름을 오래 바라보았다. 언제부터 이렇게 깊어졌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다. 거실에서는 며느리의 알람 소리가 울렸다. 나는 고개를 돌렸다. 알람은 2번 울리고 꺼졌다. 잠시 뒤 방문 여는 소리가 났다. 며느리는 말없이 화장실로 들어갔다. 그 소리를 들으며 나는 식탁 의자를 한 칸 뒤로 밀었다. 의자가 바닥을 긁는 소리가 컸다. 나는 일부러 천천히 움직였다. 며느리가 나를 보지 않게. 식탁 위에는 어젯밤 치운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컵 하나가 뒤집혀 있었고 숟가락 하나가 테이블 끝에 걸려 있었다. 나는 그 숟가락을 바로 놓지 않았다. 그대로 두었다. 며느리가 부엌으로 나왔다. 머리를 묶은 채였다. 앞치마를 두르지 않았다. 그녀는 나를 힐끗 보고 인사를 하지 않았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했다. 며느리는 물을 올리고 배추 상자를 하나 열었다. 비닐을 걷는 소리가 났다. 배추의 흙 냄새가 퍼졌다. 나는 그 냄새를 맡으며 숨을 고르듯 한번 길게 들이마셨다. 며느리는 배추를 하나 들어 올렸다. 칼을 집어들었다. 도마 위에 배추를 올려놓았다. 그 순간 나는 젓가락을 들었다가 내려놓았다. 아침밥은 차려지지 않았다. 늘 김장날 아침은 간단했다. 국과 밥, 김치 한 조각이면 충분했다. 그날은 국도, 밥도 없었다. 며느리는 배추를 자르기 시작했다. 칼이 배추를 가르는 소리가 규칙적으로 이어졌다. 나는 그 소리를 세었다. 하나, 둘, 셋. 10이 넘었을 때 더 세지 않았다. 손이 떨렸다. 나는 손을 무릎 위에 올려두었다. 무릎이 단단하게 느껴졌다. 그 단단함이 마음을 조금 붙잡아주는 것 같았다. 며느리는 배추를 소금물에 담갔다. 큰 대야에 물을 붓는 소리가 컸다. 소금 봉지를 열며 그녀는 잠시 멈췄다. 내 쪽을 보았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며느리는 다시 고개를 숙였다. 소금을 뿌렸다. 손으로 섞었다. 고무 장갑을 끼지 않은 손이었다. 나는 그 손을 오래 보았다. 손등이 붉어졌다. 그걸 보며 나는 의자를 밀고 일어날 뻔했다. 하지만 일어나지 않았다. 대신 주머니를 더듬었다. 주머니 안에는 접힌 종이가 있었다. 며칠 전 은행에서 받아온 서류였다. 그 종이를 꺼내지 않았다. 꺼내면 말이 따라 나올 것 같았다. 말이 나오면 돌아갈 수 없을 것 같았다. 며느리는 배추를 씻어내기 시작했다. 물소리가 커졌다. 주방 바닥에 물이 튀었다.
나는 그 물을 닦지 않았다. 닦으면 시작이 될 것 같았다. 김장은 시작하면 끝까지 가야 했다. 중간에 멈출 수 없는 일이었다. 며느리는 혼자서도 잘 움직였다. 손이 빠르고 동작이 정확했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처음 이 집에 들어왔을 때의 그녀를 떠올렸다. 그때의 손은 더 작았다. 지금은 내 손과 비슷한 크기가 되어 있었다. 시간이 그렇게 흘렀다는 걸 그제야 실감했다. 나는 식탁 끝에 다시 앉았다. 의자가 또 소리를 냈다. 나는 이번에도 일부러 천천히 앉았다. 며느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침묵이 어색하지 않게 느껴졌다. 오히려 익숙했다. 우리는 원래 말을 많이 하지 않는 사이였다. 필요한 말만 했고 감정에 대한 말은 하지 않았다. 그게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게 편하다고 믿었다. 며느리는 양념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마늘을 다지고 생강을 다지고 고춧가루를 꺼냈다. 양념 냄새가 퍼졌다. 나는 그 냄새를 맡으며 눈을 감았다. 작년, 재작년, 그 전 해의 김장날이 겹쳐졌다. 늘 같은 자리, 같은 냄새, 같은 동작이었다. 달라진 건 사람의 표정뿐이었다. 며느리는 잠시 손을 멈추고 숨을 골랐다. 이마에 땀이 맺혔다. 나는 손수건을 꺼내려다 말았다. 그 손수건은 예전에 남편이 쓰던 것이었다. 괜히 꺼내면 다른 기억까지 따라 나올 것 같았다. 며느리는 다시 움직였다. 배추에 양념을 바르기 시작했다. 손이 빨라졌다. 그 속도가 나를 재촉하는 것처럼 느껴졌다. 나는 고개를 숙였다. 바닥에 떨어진 고춧가루가 보였다. 작은 점처럼 찍혀 있었다. 그 점을 보며 나는 결정을 미뤘다. 아직은 아니라고 생각했다. 아직은 말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했다. 시간은 점심을 향해 흘렀다. 시계 초침 소리가 거실에서 들렸다. 며느리는 김치 한 독을 먼저 채웠다. 뚜껑을 덮으며 길게 숨을 내쉬었다. 그 숨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나는 그 소리에 몸이 굳었다. 며느리는 나를 보았다. 이번에는 오래 보았다. 나는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하지만 말은 하지 않았다. 그 순간 나는 주머니 속 종이를 다시 만졌다. 종이는 여전히 접힌 채였다. 나는 그걸 꺼내 식탁 위에 올려둘지 다시 접어둘지 고민했다. 손끝에 힘이 들어갔다. 결국 종이는 주머니 안에 남았다. 며느리는 다시 고개를 돌렸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침묵이 그날의 김장을 계속 움직이게 했다. 나는 그 침묵 속에서 스스로에게 물었다. 지금 말하는 게 옳은지, 끝까지 말하지 않는 게 옳은지. 대답은 나오지 않았다. 다만 아직은 아니라는 생각만 남았다. 그날의 선택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점심때가 가까워지자 부엌의 공기가 더 무거워졌다. 창문 밖에서 아이들 웃음소리가 잠깐 스쳤다가 사라졌다. 나는 그 소리를 따라 고개를 들었다가 다시 내렸다. 며느리는 김치동 옆에 쪼그려 앉아 손을 쉬지 않았다. 손목이 점점 붉어졌다. 나는 그 색을 보며 시간을 계산했다. 이 정도면 쉬어야 할 때였다. 하지만 말을 꺼내지 않았다. 말을 꺼내면 다음 말이 이어질 것 같았다. 그 다음 말이 오늘을 바꿀 것 같았다. 며느리는 물을 한 번 더 갈았다. 대야를 들다 잠시 흔들렸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려다 멈췄다. 발끝이 바닥에 붙은 것처럼 움직이지 않았다. 며느리는 혼자 균형을 잡았다. 아무 일도 없다는 듯 다시 배추를 옮겼다. 그 모습을 보며 나는 내가 사라진 자리를 보았다. 언제부터인가 이 집의 김장은 내 손을 기다리지 않았다. 그 사실이 그제야 분명해졌다. 식탁 위의 숟가락은 여전히 테이블 끝에 걸려 있었다.
나는 그 숟가락을 집어들었다. 손바닥에 차갑게 닿았다. 숟가락을 제자리에 놓았다. 그 작은 동작이 나에게는 큰 결심처럼 느껴졌다. 며느리는 양념을 더 만들기 위해 냉장고를 열었다. 문이 열리고 닫히는 소리가 컸다. 안에서 찬 공기가 쏟아져 나왔다. 나는 그 공기에 어깨를 움츠렸다. 며느리는 김치통을 꺼냈다. 통 안에는 작년에 담갔던 김치가 조금 남아 있었다. 그 김치를 보며 나는 작년의 얼굴들을 떠올렸다. 그때는 다 같이 모여 있었다. 웃음도 있었고 말도 많았다. 올해는 며느리와 나 둘뿐이었다. 그 차이가 김치 맛에 스며들 것 같았다. 며느리는 김치를 한 점 집어 맛을 보았다. 고개를 끄덕였다. 그 표정이 내 마음을 건드렸다. 나는 그 표정을 오래 바라보았다. 말없이 인정받는 기분이 들었다. 그 인정이 나를 더 침묵하게 만들었다. 밖에서 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몇 점이었고 곧 바닥을 덮었다. 마당이 하얘졌다. 장독대 위에도 눈이 쌓였다. 나는 그 광경을 보며 시간이 덮이는 느낌을 받았다. 말하지 않은 말들이 눈처럼 쌓이는 느낌이었다. 며느리는 창밖을 한번 보고 다시 김치독을 닫았다. 뚜껑을 닫는 소리가 단단했다. 그 소리에 오늘의 김장이 중간 지점에 왔다는 걸 알았다. 나는 주머니를 다시 만졌다. 종이가 손끝에 걸렸다. 이번에는 꺼낼 뻔했다. 손가락이 종이를 밀어 올렸다. 하지만 그 순간 며느리가 내 쪽으로 돌아섰다. 눈이 마주쳤다. 나는 종이를 다시 눌러 넣었다. 며느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침묵이 나를 살렸다. 말을 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다시 생긴 것 같았다. 며느리는 바닥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걸레를 적셔 물기를 짰다. 바닥을 닦는 소리가 반복됐다. 나는 그 소리를 들으며 자리를 비켜주었다. 의자를 들고 조금 옮겼다. 그 움직임이 내가 할 수 있는 전부였다. 며느리는 걸레를 빨아 다시 닦았다. 물자국이 사라졌다. 깨끗해진 바닥을 보며 나는 마음 한구석이 시렸다. 깨끗해질수록 내가 설 자리가 줄어드는 것 같았다. 점심을 먹자는 말은 나오지 않았다. 며느리는 물을 마시고 다시 김치독 앞으로 갔다. 나는 컵을 집었다. 물 한 모금을 마셨다. 물이 목으로 내려가는 동안 생각이 길어졌다. 이 집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은 무엇인지, 도와주는 사람인지, 방해하는 사람인지, 그 경계가 흐려졌다. 며느리는 김치를 하나 더 담았다. 독이 2개가 되었다. 뚜껑을 덮고 손을 털었다. 손바닥에 남은 양념을 물로 씻었다. 그 손이 다시 붉어졌다. 나는 그 손을 보며 마음속으로 사과했다. 말로 하지 않는 사과였다. 그 사과가 닿을지 닿지 않을지 알 수 없었다. 밖에 눈은 더 굵어졌다. 세상이 조용해졌다. 그 조용함 속에서 내 마음만 소리가 컸다. 며느리는 잠시 벽에 기대섰다. 숨을 고르는 모습이었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한 발짝 다가갔다. 하지만 말을 꺼내지 않았다. 그 대신 주머니 속 종이를 다시 만졌다. 종이는 이제 땀에 조금 젖어 있었다. 그 사실이 결정을 재촉했다. 이 종이를 오늘 꺼내지 않으면 다음에는 더 어려워질 것 같았다. 나는 식탁으로 돌아왔다. 의자에 앉았다. 식탁 위를 정리했다. 컵을 씻고 숟가락을 맞춰 놓았다. 그 행동이 내가 아직 이 집에 있다는 증거처럼 느껴졌다. 며느리는 나를 보았다. 이번에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주 작게였다. 그 끄덕임이 나에게 말을 걸어왔다. 나는 그 신호를 알아보면서도 응답하지 않았다. 말 대신 숨을 고르고 등을 폈다. 오늘의 김장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리고 나의 선택도 아직 남아 있었다. 그 선택은 눈처럼 조용히 다가오고 있었다. 해가 기울기 시작했을 때 부엌의 공기도 서서히 가라앉았다. 아침부터 이어진 소음이 거짓말처럼 잦아들었다. 칼소리도 물소리도 멈췄다. 남은 것은 김치독이 나란히 놓인 모습뿐이었다. 나는 그 독들을 하나씩 바라보았다. 뚜껑 위에 묻은 양념 자국이 아직 마르지 않았다. 며느리는 손을 씻고 수건으로 닦았다. 손을 오래 문질렀다. 그 모습이 일을 마친 사람의 표정 같았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번에는 멈추지 않았다. 천천히 걸어 김치독 앞에 섰다. 며느리는 나를 보았다. 눈빛에 경계가 섞여 있었다. 나는 고개를 숙여 독을 들여다보았다. 김치는 잘 담겨 있었다. 속이 고르게 들어가 있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한 번의 끄덕임이 내가 할 수 있는 말의 전부였다. 며느리는 그걸 보고 시선을 거두었다. 말은 여전히 없었다. 하지만 공기는 조금 달라졌다. 밖에서는 눈이 그치고 있었다. 눈 쌓인 마당이 희미한 빛을 반사했다. 나는 주머니를 더듬었다. 종이가 아직 그 자리에 있었다. 이번에는 꺼냈다. 천천히 꺼내 손바닥 위에 펼쳤다. 서류는 구겨지지 않게 접혀 있었다. 며느리는 그 종이를 보았다. 무엇인지 묻지 않았다. 나는 식탁 위에 그 종이를 올려놓았다. 소리가 나지 않게 조심히 내려놓았다. 그 행동이 오늘 가장 큰 소리처럼 느껴졌다. 며느리는 잠시 서 있었다. 그대로 움직이지 않았다. 나는 의자에 앉았다. 등받이에 등을 기댔다. 그제야 숨이 길게 나왔다. 말을 하지 않아도 몸이 먼저 반응했다. 며느리는 종이를 집어들었다. 천천히 펼쳤다. 글자를 하나씩 따라 내려갔다. 눈이 조금 흔들렸다. 나는 그 흔들림을 보며 시선을 돌렸다. 끝까지 보고 있지 않았다. 그녀가 무엇을 느끼는지 확인하고 싶지 않았다. 며느리는 종이를 다시 접었다. 식탁 위에 내려놓았다. 그 소리가 아주 작게 났다. 나는 그 소리를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걸로 충분했다. 밖에서 바람이 불었다. 창문이 조금 흔들렸다. 나는 창문 쪽을 바라보았다. 눈이 녹아 물이 되어 흐르고 있었다. 며느리는 내 맞은편에 앉았다. 의자를 끌지 않았다. 조용히 앉았다. 우리는 잠시 마주보고 앉아 있었다. 말을 꺼낼 수 있는 시간이었다. 하지만 누구도 말을 하지 않았다. 그 침묵이 그날의 김장을 마무리하고 있었다. 며느리는 손을 무릎 위에 올려두었다. 손이 조금 떨렸다. 나는 그 떨림을 보며 손을 움직였다. 하지만 그녀의 손에 닿지는 않았다. 닿으면 말이 필요해질 것 같았다. 며느리는 숨을 들이마셨다. 무언가 말하려는 것 같았다. 그러다 입을 다물었다. 그 선택을 나는 막지 않았다. 각자의 침묵이 각자의 선택이 되었다. 해가 완전히 지고 부엌에 불이 켜졌다. 형광등 불빛이 김치독을 비췄다. 독은 세 개였다. 처음보다 하나가 더 늘어 있었다. 나는 그 사실을 보며 오늘이 끝났다는 걸 알았다. 며느리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식탁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나는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돕지 않았다. 도움이 필요 없는 동작들이었다. 며느리는 모든 것을 제자리에 두었다. 마지막으로 식탁을 한 번 더 닦았다. 걸레를 개수대에 걸었다. 그 작은 동작들이 집을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았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번에는 천천히가 아니었다. 자연스럽게 움직였다. 방으로 들어가기 전 한 번 뒤를 돌아보았다. 며느리는 부엌에 서 있었다. 나를 보고 있었다. 우리는 잠시 눈을 마주쳤다.
그 눈빛에는 아침의 경계가 없었다. 대신 무언가 정리된 얼굴이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도 고개를 끄덕였다. 말은 끝내 나오지 않았다. 밤이 깊어졌다. 방 안에서 나는 옷을 갈아입었다. 거울 속 얼굴이 낯설었다. 조금 가벼워 보였다. 말하지 않은 말이 아직 남아 있었지만 오늘은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했다. 며느리는 그날 밤 늦게까지 불을 켜두었다. 나는 그 불빛을 보며 잠자리에 들었다. 눈을 감자 김치 냄새가 희미하게 떠올랐다. 그 냄새는 오래 남을 것 같았다. 아침이 오면 우리는 다시 각자의 하루를 살 것이다. 말하지 않은 일은 말하지 않은 채로 남을 것이다. 그게 나의 선택이었다. 그리고 그 선택이 이 집을 조금 덜 흔들 거라고 믿었다. 하지만 가끔은 생각한다. 그날 내가 한마디라도 했다면 그 침묵은 다른 이름을 가질 수 있었을까? 밤이 더 깊어지자 집안의 소리가 바뀌었다. 낮의 소라는 사라지고 작은 소리만 남았다. 시계 초침, 냉장고의 낮은 울림, 멀리서 지나가는 차 소리. 나는 그 소리들 사이에 앉아 있었다. 김치독은 부엌 한쪽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뚜껑 위에 묻은 양념이 빛을 받아 반짝였다. 그 반짝임이 눈에 걸렸다. 며느리는 전화기를 들고 잠시 서 있었다. 통화를 하지는 않았다. 화면을 켰다가 껐다. 그 짧은 동작이 마음을 흔들었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번에는 조심하지 않았다. 천천히 그러나 멈추지 않고 걸었다. 김치독 앞에 섰다. 손을 뻗어 뚜껑을 한 번 더 눌렀다. 단단했다. 그 단단함이 오늘의 일을 증명하는 것 같았다. 며느리는 나를 보았다. 눈빛이 아침과 달랐다. 경계가 풀린 대신 질문이 섞여 있었다. 나는 그 질문을 받지 않았다. 대신 고개를 끄덕였다. 한 번이었다. 그 한 번이 말보다 길게 남았다. 며느리는 의자를 끌어앉았다. 이번에는 소리가 났다. 일부러 숨기지 않은 소리였다. 나는 그 소리를 듣고 마주 앉았다. 테이블 위에는 종이가 아직 놓여 있었다. 나는 종이를 밀지 않았다. 그녀도 짚지 않았다. 종이는 그 자리에 남아 우리 사이를 나누고 있었다. 잠시 후 며느리가 물을 따랐다. 컵 2개였다. 하나는 내 앞, 하나는 자기 앞. 그 작은 선택이 분위기를 바꾸었다. 나는 컵을 들었다. 물을 마셨다. 목을 타고 내려가는 감각이 분명했다. 그제야 하루가 몸에 닿았다. 며느리는 물을 마시지 않았다. 컵을 손으로 감싸 쥔 채 숨을 고르고 있었다. 나는 시선을 종이에 두었다가 창문으로 옮겼다. 눈은 거의 녹아 있었다. 남은 것은 젖은 바닥과 어두워진 하늘뿐이었다. 며느리는 천천히 종이를 집어들었다. 이번에는 망설임이 적었다. 종이를 펼쳤다. 읽는 속도가 빨라졌다. 눈썹이 잠시 움직였다. 나는 그 변화만 보고 고개를 돌렸다. 끝까지 보지 않았다. 그녀가 읽는 동안 나는 부엌의 물기를 닦았다. 걸레를 짜고 바닥을 훑었다. 물자국이 사라졌다. 정리된 바닥이 마음을 조금 가볍게 했다. 며느리는 종이를 접었다. 아까보다 단단하게 접었다. 그 소리가 분명히 들렸다. 나는 걸레를 걸고 돌아섰다. 우리는 다시 마주 앉았다. 말은 여전히 없었다. 하지만 공백은 줄어 있었다. 며느리는 고개를 들었다. 입술이 살짝 열렸다가 닫혔다. 나는 그 움직임을 보며 손을 테이블 위에 올렸다. 손바닥을 펼쳤다. 아무것도 쥐지 않은 손이었다. 그 모습이 내 선택의 전부였다. 며느리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주 작게였다. 그 끄덕임이
오늘의 대답처럼 느껴졌다. 밖에서 바람이 한 번 더 불었다. 창문이 가볍게 울렸다. 나는 그 소리에 고개를 들었다가 다시 내렸다. 오늘은 더 말하지 않기로 했다. 말을 아끼는 것이 남기는 것보다 나을 때가 있었다. 며느리는 의자에서 일어났다. 불을 하나 더 껐다. 부엌이 어두워졌다. 남은 빛은 거실의 작은 등뿐이었다. 나는 그 빛을 보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발걸음이 가벼웠다. 방으로 들어가기 전 뒤를 한 번 더 돌아보았다. 며느리는 테이블을 정리하고 있었다. 동작이 안정돼 있었다. 그 모습이 오늘의 결말처럼 보였다. 문을 닫고 불을 끄고 침대에 누웠다. 눈을 감자 김치 냄새가 다시 떠올랐다. 이번에는 짖지 않았다. 담담했다. 아침이 오면 우리는 다시 각자의 일을 할 것이다. 오늘의 침묵은 오늘에 두고 나는 그 생각으로 숨을 고르고 잠들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물었다. 말하지 않음이 늘 최선은 아니라면 오늘의 침묵은 충분했을까? 다음 날 아침 나는 더 일찍 눈이 떠졌다. 어제는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몸은 끝난 적이 없다는 듯 무거웠다. 이불을 걷자 발바닥이 차가운 바닥에 닿았다. 나는 잠시 그대로 서 있었다. 거실에는 불이 꺼져 있었다. 부엌 쪽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다. 물이 끓기 전 주전자 속에서 나는 아주 약한 울림 같은 소리였다. 나는 부엌으로 가지 않았다. 그 소리를 한 번 더 듣고 싶었다.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아도 집이 살아있다는 증거 같아서였다. 잠시 뒤 며느리가 거실로 나왔다. 머리를 묶지 않은 채였다. 눈밑이 조금 그늘져 보였다. 그녀는 나를 보더니 한 박자 늦게 고개를 숙였다. 인사였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끄덕임이 어제의 종이가 아직 남아있다는 뜻처럼 느껴졌다. 며느리는 부엌으로 돌아갔다. 냉장고 문이 열렸다 닫혔다. 그 소리가 어제보다 짧았다. 나는 그 소리를 들으며 방으로 들어가 옷을 갈아입었다. 옷장 문을 열 때 손이 한 번 멈췄다. 깊숙한 곳에 회색 코트가 걸려 있었다. 몇 년 전부터 잘 입지 않던 코트였다. 나는 그 코트를 꺼냈다. 어깨에 걸쳐보니 조금 무거웠다. 무게가 마음에 들었다. 가벼운 옷은 마음까지 가볍게 만들어 말이 나오게 할 것 같았다. 나는 무거운 쪽을 선택했다. 부엌으로 나가니 식탁 위에 밥이 놓여 있었다. 국도 있었다. 김치 한 접시도 있었다. 김치가 어제 담근 김치인지 묵은 김치인지 나는 구분하지 못했다. 며느리는 숟가락을 내 쪽으로 밀어 놓았다. 말없이 손으로. 그 동작이 분명했다. 나는 숟가락을 들었다. 국을 한 숟갈 떠먹었다. 국은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았다. 딱 가운데 온도였다. 나는 그 온도를 오래 느꼈다. 며느리는 내 맞은편에 앉지 않았다. 옆자리에 앉았다. 같은 방향을 보고 앉는 자리였다. 그 선택이 어제와 달랐다. 나는 그 차이를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밥을 한 숟갈 먹고 잠시 멈췄다. 그리고 아주 짧게 말했다. 어머니. 그 한 단어가 이 집을 흔들었다. 나는 고개를 돌리지 않았다. 그냥 숟가락을 내려놓고 숨을 한 번 고르며 대답 대신 끄덕였다. 며느리는 더 말하지 않았다. 말이 이어지지 않은 대신 식탁 위의 공기가 바뀌었다. 우리가 함께 밥을 먹는 시간이 진짜 시간이 되었다. 밥을 다 먹고 난 뒤 며느리는 접시를 들었다. 나는 그 접시를 빼앗지 않았다. 도와주겠다는 말도 하지 않았다. 대신 싱크대 앞에 섰다. 물을 틀었다. 멈추지 않았다. 그 물소리가 내 말 대신이 되기를 바랐다. 며느리는 접시를 내 옆에 놓았다.
나는 접시를 씻었다. 그녀는 그릇을 닦았다. 우리는 나란히 서 있었다. 어색하지 않았다. 그 어색하지 않음이 오히려 무서웠다. 이렇게 자연스럽다면 왜 우리는 어제까지 그렇게 멀었는지 묻게 되니까. 설거지를 마치자 며느리는 냉장고에서 작은 통을 꺼냈다. 김치를 덜어 내 그릇에 담았다. 빨간 김치였다. 빛이 선명했다. 그 선명함이 눈에 들어오자 어제의 기억이 다시 떠올랐다. 종이, 서류, 접히는 소리. 내가 종이를 올려놓던 손끝. 며느리는 그 김치를 내 쪽으로 밀었다. 나는 젓가락을 들었다. 김치를 한 점 집었다. 입에 넣자 생각보다 덜 맵고 더 시원했다. 나는 무심코 말했다. 맛있다. 입 밖으로 나온 말이었다. 내가 먼저 놀랐다. 며느리도 잠시 멈췄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끄덕임이 어제 내 끄덕임과 닮아 있었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우리는 말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말의 타이밍을 잃어버린 사람들이었다. 며느리는 수건을 개어 걸었다. 나는 부엌 창문을 열어 환기를 했다. 차가운 공기가 들어왔다. 숨이 맑아졌다. 그때 며느리가 조용히 말했다. 어제 그거. 나는 창문을 닫는 손을 멈췄다. 손끝이 창문 손잡이에 붙어 떨어지지 않는 것 같았다. 며느리는 더 말하지 않았다. 그저 식탁을 바라보았다. 식탁 위에는 어제 접힌 종이가 아직도 있었다. 나는 그 종이를 치우지 않았고 그녀도 치우지 않았다. 종이는 마치 집의 한 가구처럼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 나는 종이를 집어들었다. 한 번 더 접힌 부분을 눌렀다. 종이를 다시 식탁 위에 내려놓지 않았다. 대신 내 코트 주머니에 넣었다. 그 행동이 선택의 방향을 바꾸는 것처럼 느껴졌다. 내가 말하지 않기로 했던 것을 오늘은 조금 다르게 하기로 한 것 같았다. 며느리는 내 주머니 쪽을 힐끗 보았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주머니 속 종이를 손끝으로 한 번 더 눌렀다. 그 눌림이 말이 되기를 바랐다. 오전이 지나고 점심 무렵이 되었다. 며느리는 외출 준비를 했다. 옷을 갈아입고 가방을 챙겼다. 그녀는 현관에서 신발을 신으며 잠시 멈췄다. 나는 거실에 앉아 있었다. 그때 며느리가 돌아서서 말했다. 저 다녀올게요. 말이 길지 않았다. 하지만 그 말은 집안을 한 바퀴 돌며 남았다. 나는 대답 대신 일어났다. 현관까지 가지는 않았다. 두 걸음만 걸었다. 그리고 말했다. 조심해. 그 말도 짧았다. 짧아서 더 무거웠다. 며느리는 고개를 숙이고 문을 열었다. 문이 닫혔다. 집안이 조용해졌다. 나는 그 조용함이 어제와 다르다는 것을 알았다. 어제의 조용함은 무거웠고 오늘의 조용함은 비어 있었다. 비어 있는 조용함은 말이 들어갈 자리를 만든다. 나는 코트 주머니 속 종이를 꺼냈다. 식탁 위에 펼쳤다. 글자를 다시 읽었다. 내 이름, 도장, 날짜. 날짜가 어제였다. 종이를 가지고 은행에 가야 했다. 서류를 제출하면 되돌릴 수 없었다. 나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마음이 급하지 않았다. 급해질수록 침묵이 거짓말이 될 것 같았다. 나는 주전자를 올렸다. 물이 끓는 동안 전화기를 켰다. 아들의 번호를 눌렀다가 멈췄다. 며느리의 번호를 눌렀다가 멈췄다. 누구에게 먼저 말해야 하는지 혹은 말해야 하는지 자체가 흔들렸다. 그때 현관 비밀번호 소리가 났다. 멈춘 줄 알았던 하루가 다시 움직였다. 문이 열리며 아들이 들어왔다. 예고 없이 들어오는 습관은 오래전부터였다. 아들은 집안을 둘러보다가 김치 냄새를 맡았다. 그리고 웃었다.
김장했네. 그 웃음이 가벼웠다. 나는 그 가벼움이 싫지 않았다. 가벼운 말은 깊은 말이 들어올 문을 열어준다. 아들은 식탁에 앉았다. 나는 물을 따라줬다. 아들은 종이를 보았다. 그 종이가 뭔지 묻지 않았다. 하지만 눈이 종이에 한 번 멈췄다. 그리고 내 얼굴로 올라왔다. 아들의 눈빛에는 질문이 있었다. 나는 아들의 질문을 피하지 않았다. 아들은 조용히 말했다. 엄마, 요즘 괜찮아. 그 말이 이상했다. 괜찮다는 말을 먼저 꺼낸 건 괜찮지 않다는 뜻일 때가 많았다. 나는 숟가락을 잡지 않았다. 대신 손바닥을 펴서 종이를 한 번 더 눌렀다. 아들은 내 손을 보았다. 내 손 아래의 종이를 보았다. 그리고 아주 낮게 말했다. 그거 우리 이야기야. 나는 그 말에 숨이 멎는 줄 알았다. 아들은 종이를 집어들지 않았다. 손을 뻗지 않았다. 그냥 앉은 채로 내 얼굴을 보았다. 나는 아들의 눈에서 어제 며느리가 보이던 눈빛을 보았다. 경계가 아닌 질문, 비난이 아닌 기다림. 나는 그 기다림 앞에서 침묵을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아직 말은 나오지 않았다. 말이 나오기 전에 내가 해야 할 일이 있었다. 오늘의 말을 어디에서 시작할 것인지, 그 시작점이 이 집을 흔들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들은 다시 말했다. 엄마, 나 오늘. 그 뒤에 말이 이어지기 전에 현관문이 다시 열렸다. 며느리가 돌아왔다. 생각보다 빨리였다. 며느리는 아들을 보고 멈췄다. 아들도 멈췄다. 나는 그 둘 사이의 공기를 느꼈다. 공기가 딱딱해질 뻔했다. 나는 그 순간 컵을 하나 더 꺼냈다. 물을 따랐다. 그리고 말없이 테이블에 올려놓았다. 그 행동이 말보다 먼저 나갔다. 며느리는 그 컵을 보았다. 아들도 그 컵을 보았다. 둘의 시선이 컵에서 한 번 만났다. 그 짧은 만남이 균열을 막았다. 나는 그 틈을 놓치지 않으려 했다. 말을 하기 전에 행동으로. 지침서의 규칙이 내 몸에서 먼저 작동했다. 며느리는 의자에 앉지 않고 서 있었다. 아들은 며느리 쪽을 보며 말했다. 수고했어. 며느리는 고개를 숙였다. 말은 하지 않았다. 그 침묵이 어제와 달랐다. 어제는 숨기는 침묵이었다면 오늘은 견디는 침묵 같았다. 나는 그 견딤을 보며 마음속에서 결심이 조금 더 앞으로 나왔다. 오늘은 종이를 숨기지 않겠다. 하지만 종이를 들이밀지도 않겠다. 종이는 테이블 위에 우리의 시선이 닿는 곳에 두겠다. 그리고 누군가 묻기 전까지 내가 먼저 말하지 않겠다. 그게 내 마지막 배려라고 믿었다. 며느리는 마침내 의자에 앉았다. 아들의 맞은편이 아니라 내 옆에 앉았다. 아들은 그 배치를 보고 눈을 깜빡였다. 나는 그 깜빡임이 질문을 삼킨 동작이라는 걸 알았다. 아들은 종이를 다시 보았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말했다. 엄마, 오늘 은행가?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코트 옆에 놓인 가방을 끌어당겼다. 가방 안에서 도장을 꺼냈다. 도장을 식탁 위에 올려놓았다. 그 소리가 또렷했다. 아들은 그 소리를 듣고 입을 다물었다. 며느리는 그 도장을 보며 손끝이 떨렸다. 나는 그 떨림을 보며 마음속으로 한 번 더 물었다. 이 침묵을 우리는 끝까지 견딜 수 있을까? 아니면 오늘 말로 바꿔야 할까? 결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하지만 이제 시작은 가까워졌다. 해가 완전히 지고 난 뒤 집안은 다시 낮은 소리로 가득 찼다. 아들의 숨소리, 며느리의 발걸음, 전기밥솥에서 나는 미세한 김소리. 나는 그 소리들을 하나씩 들으며 의자에 앉아 있었다. 테이블 위에는 컵이 3개 놓여 있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지만 자리는 이미 정해진 것처럼 느껴졌다. 아들은 컵을 집어들었다. 물을 한 모금 마시고 다시 내려놓았다. 그 동작이 조심스러웠다. 며느리는 컵을 만지작거리다 놓았다. 나는 그 둘의 손을 번갈아 보았다. 손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 아들은 내 쪽을 보며 입을 열었다. 엄마, 요즘 집에 생각이 많아 보여. 그 말은 질문처럼 들렸지만 사실은 확인이었다.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답 대신 컵을 집어들었다. 물을 마셨다. 목으로 내려가는 동안 머릿속이 잠깐 비워졌다. 그 비워진 틈에 해야 할 말들이 줄을 섰다. 하지만 나는 그 줄을 그대로 두었다. 아들은 내 침묵을 기다렸다. 며느리는 내 옆에서 시선을 테이블에 두었다. 나는 테이블 위에 놓인 도장을 다시 보았다. 어제부터 계속 그 자리에 있었다. 아무도 치우지 않았고 아무도 묻지 않았다. 그 도장이 우리 셋의 가운데에 놓여 있다는 사실이 중요했다. 아들은 도장을 힐끗 보고 시선을 다시 내 얼굴로 돌렸다. 엄마, 혹시... 그 말은 끝까지 나오지 않았다. 며느리가 숨을 들이마셨다. 아주 작게. 나는 그 숨소리를 들으며 결심했다. 오늘은 말의 순서를 바꾸기로. 나는 먼저 묻기로 했다. 힘들었니?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왔다. 내가 먼저 놀랐다. 아들도 놀란 눈으로 나를 보았다. 며느리는 잠시 눈을 깜빡였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다. 짧게. 그 끄덕임에 많은 말이 들어 있었다. 나는 더 묻지 않았다. 대신 의자에 등을 기댔다. 아들은 그 모습을 보며 어깨를 조금 내렸다. 분위기가 풀리는 소리가 났다. 소리는 아니었지만 분명히 느껴졌다. 아들은 말을 이었다. 엄마, 우리도 요즘 좀 정신없어. 회사 일도 그렇고 집도 그렇고. 그 말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왔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번에는 의식하지 않아도 나왔다. 며느리는 손을 무릎 위에 올려두었다. 손가락이 천천히 움직였다. 나는 그 움직임을 보며 말을 더 얹지 않았다. 아들은 잠시 멈췄다가 말했다. 엄마가 요즘 조용해서 우리가 뭘 잘못한 건 아닌지 생각했어. 그 말에 나는 웃음이 나올 뻔했다. 웃음은 나오지 않았다. 대신 숨이 길게 나왔다. 조용한 건 잘못이 아니라 선택일 때도 있다는 말을 하고 싶었다. 하지만 그 말도 삼켰다. 말을 줄이는 대신 행동을 늘리기로 했던 어제의 결정을 떠올렸다. 나는 도장을 손으로 밀어 테이블 중앙에 정확히 놓았다. 아들과 며느리의 시선이 동시에 도장으로 갔다. 나는 그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이건 내가 준비한 이야기야. 그 말은 하지 않았다. 하지만 도장이 대신 말했다. 아들은 도장을 보며 입술을 깨물었다. 며느리는 숨을 한 번 더 들이마셨다. 이번에는 아들이 먼저 물었다. 엄마, 이거...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한 번. 그리고 손바닥을 펼쳤다. 아무것도 숨기지 않은 손이었다. 아들은 더 묻지 않았다. 그 대신 의자에서 일어나 창문을 열었다. 차가운 밤 공기가 들어왔다. 그 공기가 방 안의 긴장을 식혔다. 며느리는 그 틈에 물을 더 따랐다. 컵 3개를 다시 채웠다. 그 행동이 우리를 다시 앉게 했다. 나는 컵을 들고 말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자. 그 말은 끝맺음이었고 약속이었다. 아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며느리도 고개를 끄덕였다. 서로의 끄덕임이 엇갈리지 않았다. 밤은 그렇게 정리되었다. 아들은 방으로 들어갔다. 며느리는 불을 하나씩 껐다. 마지막 불은 거실등이었다. 나는 그 불빛 아래 잠시 서 있었다. 도장은 여전히 테이블 위에 있었다. 하지만 어제와 달리
부담스럽지 않았다. 나는 도장을 집어 서랍에 넣었다. 이번에는 숨기려는 마음이 아니었다. 필요할 때 다시 꺼내기 위해서였다. 방으로 돌아와 침대에 앉았다. 오늘 하루를 되짚었다. 말을 줄이고 행동을 늘렸던 하루. 침묵이 벽이 되지 않았던 하루. 눈을 감으며 생각했다. 내일은 어쩌면 한마디쯤 더 해도 괜찮을지도. 그 한마디를 오늘은 여기까지 미뤄두기로 했다.